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시장과 단기 낙폭 과대주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도 5%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위의 현대바이오는 오늘장 상한가를 썼는데요. 대주주인 CM팜이 무고통 항암제로 개발한 폴리탁셀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8위의 유니퀘스트 역시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7위의 CJ는 약포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6위의 삼성전자도 오늘장 3%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HLB, 4위는 두산인프라코어, 4위는 SK증권, 2위는 휴마시스, 1위는 삼성중공업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5위는 HLB입니다. 지난달에 3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에 성공한 후에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4%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가 좀 기대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종가 99,500원으로 예상 끝내 음봉으로 갈 듯 곧 월급날 비싸게 추매해도 좋으니 올려라. 분위기가 어제처럼 오후 2시 폭락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오늘 종가를 99,500원으로 예상한다고 음봉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거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떨어지고 올라가고는 지켜봐야 되는 거일 것 같고 일단 아직 못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HLB 자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유상증자 성공한 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고 자금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에 대한 그 임상이 이제 완료가 됐고 임상이 미국에서 3차 치료제로 가냐, 4차 치료제로 가냐라는 이슈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그 관심은 시장에서 좀 있을 거고요. 일단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지만 HLB 지금 자리로는 굉장히 좀 한 번 더 매력적인 자리까지 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까요? 분위기가 어제처럼 오후 2시에 폭락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시장 전체적인 비관론인 것 같은데 네. 어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가 좀 같이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럴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문제가 됐던 대북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팬데믹이 다시 한번 오지 않겠냐? 세컨 웨이브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약간 좀 대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원래 해소가 좀 되면 좀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제가 지금 주봉을 띄워놨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사실 유상증자 성공하면서 한번 지금 12만 원을 한번 돌파했다가 조금 약간 눌림목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은 전고점까지 가려고 하는 성질은 항상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지금 이 추세를 잘 유지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유상증자 성공 이후에 좀 상승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잘 줬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4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각 소식은 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고를 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임 여러분 기다리면 본전을 하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소문이 흔들어도 이왕 들어온 거 기다리세요. 외국인 매수 전환 기관도 곧 따라오겠군 기대. 오늘 상한가 가는 거 보려면 거래량 5천만 주는 되어야 매수들 열심히 하세요. 한번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모든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기다리면 본전은 하는 종목이다. 소문이 흔들어도 기다리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결국에는 이제 매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중국에서 이제 늘리고 있죠. 예. 수요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포크레인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한 1억 이제 1조 정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되는 사업을 팔 수밖에 없다. 그 정도 가치를 받으려면 그러면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지금 매각 이슈가 부각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사실은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게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음봉을 계속 내고 있지만 되게 이쁘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가격적인 부담은 좀 없다. 일봉만 보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주봉 월봉을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매각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고 일단 중국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만큼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10,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게시글을 그럼 바로 볼게요. 오늘 외국인 매수 전환 기관도 곧 따라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수급은 좀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전문가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수급은 오히려 좀 기관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수급보다는 이슈의 움직임에 의해서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가 좀 더 활발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원래 매각 이슈가 부각되면 기관들보다는 약간 개인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개인들이 예전 같은 개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네. 보니까 어제도 사실은 개인이 성공을 했죠. 떨어진 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사실은 그거가 결국에는 지금 오늘 다시 성공했다는 걸 지금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말이 계속 꼬이네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한 점도 이제는 괜찮다. 옛날에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SK증권입니다.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으로 SK 관련주들이 사흘째 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20% 넘게 급등하면서 드디어 동전주에서 탈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일단 저도 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또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이거 매도하는 사람은 주식 접어라. 내일 상한가다. 조만간 통곡 소리 좀 날 것 같은데 500원 가야 정신 차림. 다시 지폐지로 등극했다. 좀 더 신나게 올라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게시글들이 있네요. 첫 번째 게시글은 이거 오늘 매도하는 사람은 주식하지 마라. 내일 상한가 갈 종목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는 뭐 신의 영역인 것 같고 네, 그죠. 일단 SK 바이오팜의 상장에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주 SK 말고는 그닥 그렇게 수혜를 보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SK 증권이 왜 올랐냐라고 빠졌을 때 상장 인수사 관련돼서 이제 상장을 도와주는 회사 역할을 하는 걸로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그동안 이제 SK증권은 여러 가지 항상 매각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에 비하면 훨씬 더 좀 건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부분 뭐 다음 주에 이제 기관들의 그 뭐 이제 사실은 물량이 좀 나올 거고 네. 물량이 체크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23일쯤 되면 이제 청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 관련된 주식들은 좀 움직임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장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SK증권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인수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시 지폐주로 등극했다. 좀 더 신나게 올라가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어디까지 좀 상승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지폐준이 동전준이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냥 뭐 의미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SK증권이 워낙 상장 주식 수가 많고 지금 뭐 1,000원대 있다 하더라도 뭐 시가총액이 거의 5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뭐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뭐 그렇게 뭐 동전주다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수익률의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적인 접근으로 지금 이 종목을 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전주냐 지폐주냐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할게요. 2위는 휴마시스입니다. 이 종목이 셀트리온과 코로나19에 대한 항원 진단키트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면봉으로 코나 입에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직접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직후 15분 이내에 그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를 들고 싶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이제 뭐 상한가를 가서 고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네. 예,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일단은 예. 일단은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8거래일 연속 하방 속에서 버틴 주주들 자축합시다. 오늘 3,700원에 입성한 신입 인사드립니다. 잘 들어온 거겠죠? 목표가 어디까지들 보세요? 겨우 300주 샀다. 에고 더 샀어야 했는데 내 간은 왜 이렇게 조망만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귀여운 깜찍한 게시글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글부터 확인해 볼게요. 8거래일 연속 하방 속에서 버틴 주주들 자축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휴마시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자축해야 되겠죠. 예. 예. 8거래일 동안 빠지는데 잘 버티셨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네. 오늘 나온 뉴스는 굉장히 좋죠. 시장 분위기도 그렇죠. 좋은데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과의 협업이라는 말 자체만 해도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이슈겠죠. 네. 예, 우리나라 뭐 바이오 업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와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빅 이슈인 것 같고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기대감이 항상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좀 랠리를 보이는 모습이고 뭐 상장가는 뭐 이제 스펙 상장으로 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2,000원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셀트리온과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어떤 이제 진단 키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뭐 나뉘겠지만 지금은 먼저 선 반영해서 주가는 좀 먼저 가는 모습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셀트리온과 협업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삼성중공우입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9거래일째 상한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새빨간 스캔들이 한 2번 정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스탑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그만 가겠지 했는데 그게 벌써 9일이나 지속이 돼서 이제는 진짜 그만 가야 되지 않을까? 스탑을 들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이제 그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 의견이 같네요.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우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전에 50만 원 간다고 쓰긴 했는데 대박이네요. 그런데 난 어제 매도함 이런 다들 불나방처럼 그만 들이대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 이 거품이 어디까지 갈까? 난 30만 원까지 내려도 안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한 번에 엮어서 볼게요.
구거래일제 상한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좀 과열 현상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좀 좋을 때 마지막 끝물에 뭐 항상 그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온다. 뭐 이제 사실은 본주와의 괴리율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은 지금 쉬고 있는데 네. 오히려 삼성중공업 우선주만 올라가는 그런 예.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언밸런스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요. 거래량이 별로 없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혜택을 본 주주들은 뭐 미리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새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들의 영역이니까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자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푸드나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예, 최근 들어 좀 많이 좀 화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뭐 좀 관심이 없다가 좀 올라오니까 좀 관심을 갖는 중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만 원대 초반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사실은 이 푸드나무 이제라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의 랭킹닷컴이라고 차승원 씨가 선전하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분이 선전하는 바람에 사실은 1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인지도가 굉장히 좀 상승을 했고요. 네. 2분기 실적은 지금 많은 이제 한 2개 회사에서 애널들이 이제 이거를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전년 대비해서 올해 뭐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대부분 회사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푸드나무는 2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또 중국 진출의 기대감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없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식품 회사들이 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네.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뭐 상장 공모했을 때 상장가가 24,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간신히 좀 넘어왔죠. 그래서 한 27,000원 미치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35,000원, 뭐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권희 차장이 뽑은 핫한 관심주 푸드나무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종목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